근데 경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건이랑 에펠탑의 기념사진을 찍으러 프랑스로 갔습니다. 네, 4박 6일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한다는데요. 그런데 경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영어로 PT를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179개 이렇게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영어로 윤석열 PT하면 뭐 플러스 점수가 될까 마이너스 점수가 될까? 그게 프랑스에 가갖고 영어로 PT라고 지랄이야 불어라든지. PT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겠다. 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답은 진즉에 정해졌어요. 마크롱도 작년 7월에 이미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지지한다고 얘기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우디의 외교력이 최상으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제 있는 돈지를 그동안은 말하자면 미국 놈들 채권이나 사주면서 복노릇 하다가 야 우리가 이 돈을 잘 쓰면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돈지랄들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엑스포를 신청해갖고 있는 사우디에 거기가 네옴시티 아닙니까 결국은. 네옴시티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요. 완성되려고 하면 우리 돈으로 700조에서 1400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안에 전 세계에 있는 건설업체나 뭐 여러 그 기업들이 탐을 낼 만한 쉽게 말 뜯어먹을 거리가 그 안에 1400조 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산에 엑스포 유치하면 우리가 뭐를 추가로 투자할 수 있고 뭐를 외국 사람들한테 기대치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해운대 보여줄 거야?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요트 경기장 보여주고 아니 지금 할 거야? 부산시에서 하는 해수 담수화 그렇지. 그거 물 먹여야지. 그렇지. 핵 증류수, 티움 뭐 이런 걸로 할 건가? 세계에서 가장 최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가 꺼내놓는다는 TF 안에는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거 생각했을 때, 야, 우리 여기 같이 참여해갖고 같이 해먹을 만한 게 있겠구나 싶은 게 하나가 없어요. 심지어 공항도 제대로 못 짓고, 공항도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되는데, 무슨 40조 들어갖고 지중화 공사를 하겠다는 소리는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2025년 엑스포가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오사카에서 열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서 또 열린다 그러면 이거는 대륙적인 형평에도 안 어울리지만 어떤 새로운 특색도 없어요. 외국인들 보기에 오사카나 부산이나 거기서 거기야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유치한다고 하는 건 우리 욕심일 뿐이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미 끝난 게임이거든. 근데 왜 이걸 갖고 걸고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치해야 된다 그러고 도로 지중화 한다고 40조 땡기고 무슨 하지도 않을 무슨 전철 연결해 갖고 고속전철 연결한다고 해 갖고 또 몇 조 땡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으로 조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네옴시티는 지금까지 인류가 체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뭘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전 세계 건설업체가 저기 가서 뭐라도 빨대 한번 꽂아야 되겠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는 기재부가 가덕신공항 부산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2032년 이후에나 하라는 거 아니야. 반대하고 있어. 얘들 10년 후에나 계획을 세우래요. 거기다가 하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짐은 부산에 신공항을 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왜? 부산에 신공항을 세우면 대구가. 일본에 있는 지방공항이 다 돼지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대구도.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도 그래요? 대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공항이 다 죽는다니까. 거기에 신공항이 생겨지게 되면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들이나 또는 일본 안에서 날아다니는 직항들이요
일본 도쿄나 나리타에서 나오는 것보다 부산에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비 비용으로 보나 운영 비용으로 보나. 그래서 만일에 부산에 공항이 생기잖아요. 일본의 항공사업은 쫄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친일 매국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엑스포 영어로 한다는데 뭐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싸이도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카리나 그다음에 조수미 뭐 이런 분들은 영상으로 싸이가 한다고. 언제적 그러니까 싸이인데. 언제적 싸인데 아니 차라리 내가 BTS의 무슨 응? 아니 BTS는 안 되지. RM이나 이런 사람 영어 진짜 잘하거든 걔들은. 아이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섭외를 해보면 모르겠는데 언제적 싸이야. 싸이고 강남스타일 10년 전이야. 박근혜 때예요. 싸이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있는 싸이를 누가 기억하냐고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갖고 PT를 하겠다는 자체가 전문성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이, 어? 뭐는 전문성, 교육 전문가지? 어? 모든 분야 전문가야 걔도 나처럼. 그러네. 검사 시절에 조사했던 건 다 전문가잖아. 그렇지. 아, 네, 진짜 그렇구나. 조언이가 아. 없다 진짜. 아니 지가 또 금융 전문가라며. 금융 전문가라고. 옛날에 어. 금융 관련한 거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금융 전문가의 교육 전문가의 모든 거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는 이제 술 처먹는 전문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음주 전문가죠. 아니 그 이조 그 사람이 그렇게 존칭을 몇 번씩 쓰면서 얘기를 할 줄 몰랐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교육 전문가지만 사실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네가 무슨 전문가야? 걔도 경제학과 나왔고 교육감 떨어진 거 말고는 교육하고 아무것도 연관이 없거든요. 아니 교육감 근데- 떨어진 게 무슨 교육 전문가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교육감을 해본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떨어진 게 유일한 교육 관련된 경력인데 아니, 저도 그전에 교육 뭐 전문가인데 교육부에서 뭐 하긴 했어 예전에. 저도 교육 전문가긴 한데 윤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대요. 우리가 보기엔 참 우스운데 그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웃기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야 진짜 저렇게 살고 싶을까? 야 역사에 그래놓고 남는다, 진짜.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더럽게 갑질하면서 살겠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뭐 박람 기구의 총회에 나가가지고 뭐 연설을 사우디 다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지 얻어낼 만한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돈 봉투에서 밀리니까 이거는. 그리고 문제는 왜 여기 3박 4일이나 갔냐는 거지. 이거 말고는 뒤에 공식 행사가 뭐냐는 거지. 저는 이 정부의 순방 그 스케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은 그 영국에 간 김에 가까운 유럽,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이렇게 방문하셨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야지 사실은 세금도 좀 덜 들어가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갑자기 스위스를 가지를 않나 프랑스를 갔다가 지금 갑자기 베트남을 간대.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짓거리야. 베트남을 가갖고 아세안 10개국을 돌든가 프랑스를 갔으면 주변에 독일이나 그 인근 나라를 가야죠. 3박 4일 동안 도대체 앞으로 프랑스에서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국빈 방문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엑스포 핑계대고 간 거예요. 어? 핑계대고 갔는데 역시 이게 사진으로 보면 너무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사진 있으면 원래 막 여러 무서워 장 죽겠어 저 얼굴. 여러 장 나와야 되거든요. 4장으로 끝이고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니 뭐 말로는 뭐 어. 국가 뭐 의전 담당 뭐 외교부 의전 담당이 나왔다고 하는데 의전 담당 여기 있긴 있어. 여기 참 가운데 못 오게 하려고 초락이 짝이 없는 거고요.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도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만일에 공식적으로 맞아주려고 하면 만찬이라든지 뭐 오찬이라든지 아니, 이런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왔어? 그리고 입구에 내린 거 이 에스코트만 한번 해주고 엑스포 가갖고 싸이랑 같이 거기서 기조연설하고 끝나는 거야 일정이.
마크롱을 만나서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도 없잖아 지금. 있습니다. 있긴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몇 번이나 만날라나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음.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 따르면 원전 항공 분야에서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할지 논의될 것이고 또 유엔에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또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고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한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된다라고. 아니, 지금 프랑스가 연금 개혁한다 그래갖고 지금 시위 일어나고 난리가 지금 났는데. 난리가 아닌데 거기 걸 배워오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해서도 한번 난리 나보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인분들도 자기가 윤석열 찍은 노인분들도 자기가 찍은 사람한테 자기가 처맞는 거를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연금 제도를 가서 선진국 거라고 배워오면서 이게 프랑스제야 라고 얘기를 그렇지. 하겠죠. 프랑스에서 배워왔다 이런 거 같아. 그거지. 어. 경이 막 때리는데 이찍을 막 때려. 이찍한테 그러는 거지. 너 때리는 놈이 누구야? 윤석열인가? 이 새끼 덜 쳐맞았구만. 계속 때리면서 난 문재인이다. 난 문재인이다. 문재인이니까 때린다. 그래서 이찍 입에서 자기가 윤석열한테 쳐맞으면서 문재인이 날 때리고 있다. 문재인이 날 때리고 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제목으로 안 나오고 기사의 마지막에 딱 언급이 되거든요. 이 프랑스 연금 개혁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프랑스 연금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개혁은 좋은 방향으로 바뀔 때 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개악이지, 개악이죠. 왜냐하면 원래 62세였던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연금으로 내는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거의 30% 가까이 월급의 30% 돈을 많이 정도를 내지. 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퇴직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 받는 금액도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내는 비율 자체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4등 지급? 6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에? 받던 월급에.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아껴 살면은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62세까지, 사실 62세까지 늘릴 때도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지만, 우린 65에서 70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근데 지금. 이걸 2년을 늘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는 연금이 직종마다 다 달라가지고 4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거를 마크롱이 한꺼번에 통일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0대에 죽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하수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찍, 그러니까 그다음 62세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연금도 못 받아보고 죽는데 이걸 64세까지 늘려버리게 되면은 그런 육체 노동자들, 그다음에 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43년인가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되거나 하면은 이 기간을 채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직종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게 화이트 칼라만 유리한 거네. 근데 화이트 한마디로. 발레들 입장에서도 불만인 거죠. 늘어나니까, 나는 지금. 오래 일하고 싶지 않아. 이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마크롱이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연금 계약 반대 시위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들은 이거 우리 일이야. 우리 일인데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43년을 해야지만 그럼 나는 43년간은 노예로 살아야 돼.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연금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이건 우리의 문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길을 찾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네. 그래가지고 문화일보. 프랑스 연금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기레기들이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냈어요. 왜 쏟아냈냐면 요거 뒷받침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그나마 유일하게 뜯어먹을 제일 민영화 하고 싶은 분야가 요 연금 분야거든. 국민연금 700조 넘게 지금 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일 큰 덩어리야. 대한민국에서 헤쳐먹기에는. 그 요거를 임기 내에 손을 보려고 지금 간을 보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나는 왜 이번 방한이 의심스러우냐면 물론 연금 개혁을 위한 초석을 닦기 위해 갔다고 치지만 보통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거나 준비가 되면 가기 전에 발표를 해요. 난 가기 전에 이번 프랑스 가서 언제 무슨 스케줄로 뭘 한다라고 하는 네.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19일날 일단 도착을 했어. 현지에 내렸어.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내일 정상회담을 할 거다. 한다고.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는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왜? 그거에 상관없이 우린 나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일단 거지. 가서 얼굴만 한번 비춰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회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서로 발표가 되고 의견 교환이 되고 전문가가 배석하고 이게 돼야지 회담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연금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연금 전문가나 또는 프랑스 쪽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가 있어갖고 이런 걸로 단독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스케줄이 하나도 없고 배석자도 없어요. 30분간 그냥 30분간 둘이 단독으로 얘기한대. 둘이 얘기한대. 그럼 뭐지? 둘이 도대체 단독으로 아니 준 메모를 갖고 읽으라고 해도 떠듬거리는 애가 단독으로 마크롱을 만나갖고 마크롱한테 연금 계획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많이 남아요? 어떻게 때려잡아야 돼요? 이런 건가? 아니 이걸 통해 가지고 배워올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말이지. 나는 이 간 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스케일이 더 웃긴. 그래 좋아 그러면 응? 오늘은 연설하고 내일은 마크롱 만났다고 치자. 나머지 이틀은 뭐 할 건데? 프랑스에서. 뭔 4박 6일이나 잡아놨어. 아니, 4박 5일이나 잡아놨어, 날짜를. 이 정도 되면 뭐 기업인들 데리고 가갖고 거기에서 무슨, 협동 포럼도 하고 관련해갖고, 저기 만남에 뭐 세미나 리셉션 되면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 핵 문제? 아니 좋아. 핵발전 관련한 거, 뭐 윤석열은 워낙 헥헥거리는 걸 좋아하니까 원자력 관련돼서 협의 대기를 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쪽 대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누가 배석을 해갖고 그쪽에서는 누가 나와갖고 뭐 기업인은 간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할 거냐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은 없는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걔는 이재용 아무 때나 배석해서 따라가는 놈이고. SK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바뀌었네. 아무튼 이재용 그다음에 정의선 삼성, 현대, SK, 구관모, LG 그다음에 김동관 하나 부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민간 대표단이 참석한다. 뭐 한 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예정돼 있다. 지난번에도 최대 규모의 시찰단 끌고 미국 갔잖아요. 가서 뭐 했어? 가서 한 건이라도 뭐 MOU가 됐든지 간에 무슨 경제 성과 얼마를 거뒀고 뭘 해왔습니다라는 놈 있었냐고. 대한민국 4대 그룹 회장이 다 따라갔어요, 거기. 그래서 프랑스에 누군가가 쇼핑하러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쇼핑하러 간다는 나토 애가. 신씨 뭐 이런 사람들 뭐 따라갔나? 나토 신씨는 뭐야? 그때 따라간 실시. 그 얘기가. 지금 개인 비행기 타고 먼저 가서 몽마르트 이쪽에 쫙 명품과 뭐 훑었겠지. 에이 안 갔겠지. 그죠? 나토 신씨. 그것 때문에 또 MBC로 에펠탑 밑에서 수염 긴 이상한 한복 입은 아저씨 또 사진 찍어갖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가 따라갔어요. 근데 김건희가 키링 키링 열쇠고리를 해갖고 저걸 달았대. 촌스럽게 짝이 없거든요.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거 아니야? 부산이스 레디라고 저걸 만들어 달았는데 저게 뭔지 누가 알아? 저게 부산을 상징하는 파도래요. 쓰나미? 그러게. 맞아요. 저 쓰나미는 동남아 쪽이랑 부산에 저 정도 네. 파도가 치나요? 저거 부산 말고 도쿄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거 그 외놈들이 전통 민화에 많이 쓰는 그 그치? 모양이잖아. 그 파도 그림 같아요. 그러네. 오히려 보면.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외색이냐? 부산이스 레이디라고 저거 하나 붙였다고 해갖고
저거로 사람들이 보고 야 부산이 준비가 다 됐구나. 엑스포 투표행위 이거 찍어줘야 되겠다. 영부인이 저런 걸 해갖고 나왔으니까 요런 식의 용비어 첨가를 쓰고 약간 있다고. 이 그림 같지 않아요? 응? 가스시카 그래, 기사 이거 되게 이거. 유명한 그림이잖아. 응. 그래서 저 키링을 주요 인사들에게 나눠준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데 그러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 받으면 저거 다 쓰레기통 버린다. 그리고 부산이지 레드 이런 거는 뭐예요 도대체? 뭘 캐치프레이드도 아니고 이거 어? 그냥 윤석열이 그때 뭐 건배사 할 때 부산이지 레드라고 영어로 했다고 그거거든요. 부산에 아니,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인 슬로건도 아니잖아. 근데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준비해갖고 대충 그린 것 같아. 뭐 라임도 맞춘 것도 아니고 뭐 비슷한 글자를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한 것도 아니고. 자, 하여튼 하여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바나식인가 이게? 이거를 해갖고 간다 그래갖고 겁나게 큰일하고 오는 것이냐? 응?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냈습니다 이거를. 이걸 단독 기사까지 낼 일이야 이거? 걸 때리는. 솔직히 사우디 같으면 저거 아마 그 진짜 비싼 뭐 금장으로 만든 뭐 패널 같은 키링 막 보석 박아갖고 삐까번쩍한 거 아마 그런 걸 나눠주면 나눠줬지. 저거 대충 누가 봐도 저게 뭐 한국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 따위 거 갖고 가는데 저게 대단한 국위선양하는 것처럼 빨고 있다는 거죠. 네. 짜증이 지대로입니다.